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웰다잉 전문 강사 전진영입니다. 오늘 하루 5분 내 인생 기록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도 한 번쯤은 정리해보고 싶은데 누구누구는 자서전도 썼다고 하던데 근데 대부분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뭔가 막상 실행하려면 다들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내가 글을 좀 잘 못 쓰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괜히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말들을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의장에서 상담 자리에서 전화통화에서 그냥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이런 생각들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서전은 글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자서전은 살아온 사람, 그 살아온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살아온 사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또 누군가의 어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서전을 드라마처럼 생각해요. 큰 사건, 극적인 반전 또는 성공 스토리. 그런데 현실의 인생은 어떨까요? 대부분은 좀 조용하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요. 신문에 나지도 않고 누가 박수도 안 쳐줍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인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 자식 잘못될까봐 밤새 뒤척이던 날들, 부모님 아플까봐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시간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꾹꾹 삼킨 속상함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인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살아낸 인생이 때로는 더 무거울 때가 많죠.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그러면 대단한 그런 사건보다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와요. 아이 학원비 걱정하던 날들이요. 사업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요. 부모님 아프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 걸려서 혼자 돌아오던 길, 그런 순간들. 아무도 몰래 화장실에서 꾹꾹 참으면서 울던 순간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자서전을 쓸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너무 다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누구나 안에 여러분만의 표정이 있고 여러분만의 선택이 있고 여러분만의 인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서전은요, 성공을 자랑하는 책이 아니에요. 살아낸 시간을 그저 인정하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서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 한 분께서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평생 그냥 남 밑에서 꾹꾹 일만 했어.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아버님, 그러면 그 일을 하루만 한 것도 아니고 1년만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잠깐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어.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분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는 거죠. 자서전은 자랑할 일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인생은 대단해 보이고 내 인생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왜일까요? 남의 인생은 결과만 보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과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자서전은 결과를 쓰는 책이 아니에요. 과정을 기록하는 책이죠. 실수한 날도 후회한 선택도 잘못 판단한 순간도 다 인생이고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나는 잘 살았어! 이렇게 증명하고 또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랑할 게 많아야, 막 잘 살아야, 그렇게 생각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못 씁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하루도 살아왔고, 살았으니까 또 살아갈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쓴다 생각하면 자서전 쓰기도 쉽습니다. 자서전은 특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서전은 잘 쓰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온 사람이 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글쓰기 수업이나 글 잘 쓰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 아니고요. 저와 함께 제 인생, 내 인생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으로 함께 할 겁니다.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정리하는 법. 2번째, 기억을 꺼내는 법. 3번째, 하루 5분이면 충분한 기록법.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혼자서 죽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다들 이건 모르고 살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정리를 미루죠. 특히 인생의 정리를 미룹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유한하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도 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왜 자서전을 써야 할까요? 이 자서전 쓰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자서전 쓰기는 인문학 중 최고의 인문학입니다.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서전 쓰기는 치유, 힐링의 과정이 됩니다. 뭔가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는 사람과 감정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감정을 털어내 놓으면은 병원 가는 확률도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서전 쓰기는 인생의 중간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자서전 쓰기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효능감과 자존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화해하고 용서하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키면서 자기의 자존감과 자아감이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서 자서전은 쓰는 것 자체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서전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치유하고 성찰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 가족적으로도 보면 후손에게 남기는 소중한 삶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나 또는 주변 지인들한테 남기는 어떤 마지막 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살아온 그런 과거의 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대적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 자서전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일반인들이 쓰는 자서전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노년기 발달 과업 중에서는 그 자기 반성과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면 개인적인 자긍심과 정체성이 더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자서전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막상 쓰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뭐부터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자서전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말을 옮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서전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서전을 쓰려고 하면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내 삶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시작부터 멋있어야 될 것 같고, 문장이 그럴듯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인생이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손에 펜은 잡았는데 한 글자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에 쓰지 않을 뿐입니다. 어디서 쓰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늘상 하는 전화로 쓰고요. 밥 먹으면서 쓰고요. 병원 대기실에서도 쓰고요. 버스 안에서도 씁니다. 무슨 말이냐? 병원 대기실 가잖아요? 그럼 자서전 박물관입니다. 번호표 들고 앉아 계신 어르신들 대화 들어보면 거의 다 한 편의 영화예요. 그 의사가 말이야, 아니 약이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갑자기 아픈 거야. 그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뒤에 나오는 한 문장. 그게 바로 자서전의 시작이고 자서전의 한 장입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한 권도 나오겠어요. 네. 그리고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 분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거든? 근데 그 며느리 생각하니까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3년을 고생해서 시집살이 했던 기억이 나. 이게 다 뭡니까? 자서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수많은 인생의 그 시절들이 다 자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그 문장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메모장에 한 줄만 적어두세요. 아니, 나 옛날에 말이야. 이 말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이미 자서전은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버텼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이 말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다 글쓰기 책에서 배운 말 아닙니다. 머리로 만든 문장도 아닙니다. 삶에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튀어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자서전을 쓰는 건 갑자기 요리를 새로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집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상에 올리는 일입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김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고 나물도 있어요.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요리를 못해서 하면서 문을 그냥 닫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냥 반찬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문을 닫죠. 여러분, 그 반찬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만든 인생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꺼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선생님, 나는 말은 많은데 글로 쓰면 뭐 좀 촌스럽고 좀 잘 안 써져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촌스러움이 여러분의 향기입니다. 왜 지우려고 하세요? 그 예쁜 문장보다 살아있는 문장이 훨씬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에게 남기는 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는 할머니가 글씨를 틀렸는지 어쨌는지 그런 맞춤법 검사보다는 할머니의 말투를 기억하죠. 밥은 먹었냐?
이 한마디가 그 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종이에 쓰기 어렵다면 먼저 입으로 말하고 녹음하세요. 휴대폰 녹음 버튼 하나 누르고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그냥 술술 말하면 됩니다. 사실 요새는 AI 시대여서 녹음 파일 글자로도 변환해 주고요. 덜어는 살도 덧붙여줘서 금방 책 한 권의 분량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서전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식의 책 자서전, 그리고 사진으로 만드는 사진 자서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드는 영상 자서전. 책 자서전은 글로 써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사진은 이 글로 써내려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을 한 장씩, 두 장씩 보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써보는 거죠. 생각해보고. 또 영상은 핸드폰에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면서 이제 구술,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아날로그 방식. 나와 내 생각과 내 손으로 먼저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사진도, 영상도, 그 다음에 자서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너무 막연하다 싶으면 인생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인생 그래프가 뭐냐? 좌측에는 점수를 적습니다.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0부터 50. 그러니까 점점 좋다. 내 인생이 좋을 때는 이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죠. 근데 뭔가 이 시기에는 좀 어려웠어. 힘들었어. 좀 뭔가 삶이 잘 안 풀렸어.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10, 20, 30 이렇게. 그래서 좌측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긍정적인 거죠. 그 좌측의 하단부에는 점수가 좋지 않은 걸로 이제 표기가 되고요. 우측으로 가는 그 축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때로는 60, 70살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와요. 내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즐겁게 태어났고 감사하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도 굉장히 유복하게 태어나고 즐겁게 보냈어. 근데 대학을 갔더니 조금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집을 장만을 하느라고 좀 기쁘기도 했는데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이 찾아왔어. 이렇게 내 인생을 점수화시켜서 한번 표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그래프화시켜서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의 구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청소년기에는 어땠고, 장년기에는 어땠고, 노년기에는 어땠어. 또는 이렇게 연도별로 구성하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사건으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지? 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이 결정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어.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주제별로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내 자녀에게는 꼭 이 말은 남기고 싶어. 부모님한테는 이 말을 남기고 싶어. 또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 우리는 어땠었지 이런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또는 나의 직업, 나의 꿈에 대해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뭔가 복잡해. 난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그냥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시는 거죠. 이 노래가 왜 갑자기 좋지? 오늘은 왜 이 노래가 생각났을까?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은 누구지? 그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질문을 던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어떠한 소품도 다 자서전 쓰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앨범 있잖아요. 앨범에 들어가 있는 사진도 좋고요. 또는 내가 일기 쓰는 걸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 일기를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신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 그 역사적 사건, 그 시기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지? 신문도 좋고요. 잡지도 좋고요. 또는 영화를 보다가 뜬금없이 생각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써보셔도 좋고.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이런 상장들과 이런 임명장 등을 받았어. 또는 우리 자녀의 청첩장을 보면서, 또는 추억이 깃든 장소를 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또는 편지와 카드, 이메일 등 모든 어떠한 소품을 사용해서도 자기 자신을 떠올리고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해보는 어쩌면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을 이 자서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붙잡고 그렇게 한 글자, 한 문장씩 써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벼워지고 후련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억을 꺼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 3개만 한번 골라볼까요? 첫 번째,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지? 요즘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이 뭘까? 두 번째, 가끔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과 떠오르는 말들이 있어. 이런 건 좀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세 번째,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 이 3개의 질문에 답만 하셔도 기억을 꺼내는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서전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작업입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글은 못 쓰겠는데 얘기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냥 전화만 붙잡으면 2시간, 3시간은 거뜬한데 종이 앞에만 앉으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자서전을 제일 잘 쓰십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은 문장이 아니라 말의 온도로 쓰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젊었을 때 돈 버느라고 애들이 크는 것도 잘 몰랐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옆에 분들과 대화하는 방식인 거죠. 대화인 거죠. 근데 이 말을 그냥 지나치면 일상 대화인데 이걸 조금만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돈을 버느라 아이들의 성장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은 조금 달라졌죠? 이게 부어체를 문어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글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자서전은요, 이렇게 글로 바꾸면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말투를 그대로 써도 되시고요. 사투리여도 되고 문법이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 인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걸 글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글을 잘 써야 남고 정리돼야 기록이고. 근데 사람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원래 정리 안 된 채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쁘다가 서운했다가 후회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냥 TV 보시면서 저와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배고프다? 네. 언제 끝나나? 이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아침에 막 손주가 안아달라고 안겼어요. 또는 시장 가는 길에 눈이 와서 좀 조심스럽게 다녀왔어요. 그냥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꺼내셨죠? 네. 이게 다 자서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꺼내고 자서전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냥 펜을 잡고 잘 써야 되는데 하면 못 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끄적끄적거리면 그게 바로 시작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더 잘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씁니다. 그리고 개성이 느껴지게 사투리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했었던 내 말투로 씁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쓰면 좋겠죠. 문장을 지나치게 어렵게 쓴다든지 또 꾸미지 말고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 싶으면 나만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행하면서 써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써도 좋고 또는 편지 쓰듯이 써내려가도 좋습니다. 가장 나답게 씁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씁니다. 또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또 상대방 입장은 어땠을까?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관점에서 써보기도 하고요. 너무 글이 재미가 없다, 심심하다 하면 유머를 활용해서 즐거운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쓰다가 한계가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지? 타인의 자서전을 읽고 글쓰기를 즐겨봅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범해도 됩니다. 자서전은 그 비범한 인생의 기록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살아온 그 일상의 증거라는 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증거, 그 증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기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날은, 자서전을 쓰기로 시작한 날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내 인생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젠 그 이야기들을 떠오르는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 기억들을 꺼내고 정리하고 인정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자기만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면서 옆에 노트가 있거나 메모장이 있으면 펜을 들고 한 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니까요. 저와 함께 하면서 제가 던진 질문들도 좋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막 던져서 떠오르는 생각들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한 줄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이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서전 쓰고 계셨고 오늘은 그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 과정,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오늘 문구점에 가셔서 예쁜 노트 한 권 사셔도 좋습니다. 뭔가 그래도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냥 메모지보다는 좀 노트가 좋지 않겠어요? 네. 자서전은 대단한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작업이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습관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서전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쓰는 건 좀 그렇고 좀 더 나중에 제가 조금 머리가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그때 쓰려고 해요. 그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옵니다. 네. 정리되면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뭔가 아직 내 인생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부족하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바쁘다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리되는 순간이 언제 따로 있을까요? 자식 다 키우면 정리될까요? 일이 끝나면 여유가 생길까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먼저 정리될까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는 지금은 좀 빨라. 내가 뭐 인생 자서전을 써. 너무 일러. 라고 말하신 분들은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젠 다 됐다. 내가 이젠 드디어 자서전을 쓸 때야. 라고 말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서전은 인생이 정리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겁니다. 쓰다 보면 정리되는 것이 자서전입니다. 왜 지금이냐? 왜 꼭 지금이냐? 지금이 아니면 놓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감정을 놓칩니다. 이게 사건은 기억으로 남는데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같은 일을 떠올려도 지금 떠올리는 느낌과 5년 뒤 떠오르는 느낌이 다릅니다.
10년 뒤에는 더 달라지겠죠? 그때는 뭔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기록해 놓거나 생각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서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말하게 되고 그때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나중에 또 그냥 그랬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자서전은 사건을 적는 책이 아니라 그때의 마음을 남기는 책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살아있을 때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믿지만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갑니다. 어릴 적 동네 이름, 자주 가던 가게, 늘 부르던 별명, 그때만 쓰던 말들. 지금은 떠오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뭐였지? 그때 거기가 어디였지? 막 혀끝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지금 떠오르는 기억을 꼭 정리해 두는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사람 얼굴이 누구세요? 그 질문에 부모님, 배우자 또는 이미 떠나보낸 친구들 이름이 조용히 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 지금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서전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는 쪽을 적는 겁니다. 그 마음은 기억으로 살리는 거죠. 자서전을 지금 쓰지 않으면 놓치는 세 번째는 유산이자 사회적 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순간 영영 시작하기 어려워지시는 거 다 이해하시죠? 사람은 큰 결심을 미루면 그 결심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나중에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죠.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오늘 잡은 이 노트와 펜의 기록이 미래에는 가족들에게 남겨질 아주 귀한 유산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시대상에 담긴 귀한 자산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에 달려있죠. 자서전은 큰 마음 먹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제 좀 실습을 할 건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옆에 종이가 있으면 적어보셔도 좋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시면 그냥 마음으로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태어나던 순간? 아니면 유치원 갔을 때 친구들과 만났던 기억? 아니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한번 써보시는 거죠. 네. 두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일까요? 뭐 지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도 될 수 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사업이 잘 안 됐었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순간들에 닥쳤을 때마다 그때 나를 버티게 한 건 뭐였을까요? 뭐 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급했는데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은인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들을 던지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 좋을까요? 그 고마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다섯 번째, 이 인생을 살아온 오늘의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고맙다, 애썼다, 잘해왔다,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힘내보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던진 이 질문들에 무언가 떠오르셨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채 5분도 되지 않았죠. 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펜을 잡고 쓰시기 시작한 거고, 또는 펜을 잡지 않으셔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길게 쓰는 날이 있어도 좋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날이 있어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내가 스스로 기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큰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그 5분만, 인생에서 하루 5분만, 그 하루 24시간 중에 딱 5분만 내가 자서전을 생각한다 라고 보면 너무 어렵죠. 사실은 자서전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건 어렵지만, 떠오르는 생각의 질문 하나를 붙잡으면 그게 곧 자서전 쓰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이 완성본이 바로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중간본이 될 수도 있고 초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과 질문들의 끝을 붙잡지 않으면, 그 시작을 하지 않으면 정리도 될 수 없고 완성본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자서전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내 인생이 어떤 한 부분은 정리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잔뜩 떠도는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은 오늘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요. 미루지도 마시고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딱 한 줄,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모여서 여러분 인생의 과거와 지금을 완성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쓰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왜냐? 이 자서전은 사실 지금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미래의 나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내가 이런 감정으로 살았구나,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미래의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은 지금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한 줄 쓰면서,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미래의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은 어떨지 떠오르지 않지만 이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참 후회가 많았는데 미래는 조금 더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또 자녀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또는 내 자신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게 앞으로 미래는 살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포부와 다짐을 지금 현재의 순간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자서전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과거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고요, 미래의 나를 위한 소중한 배려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쓰시라고요. 네. 지금 쓰시라는 말씀은 잘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예쁘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의 말로, 지금의 마음으로, 지금의 속도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송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실 수 있다라고 계속 동기를 부여해 드렸습니다. 네. 뭐 대단한 걸 쓰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정리해보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생각과 정리,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히 글을 쓰기 시작하고 가만히 차를 한 잔 드시면서 내 인생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을 꺼내야겠죠. 네. 기억을 꺼내보시고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5분이라는 시간 동안만 하루에 투자해서 내 자서전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충분히 그 자체로 남길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꺼낸 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로 미니 자서전 한 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